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간이든 지역 간이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홀로 살 수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전 세계가 다방면으로 이어졌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협조나 연계가 더욱 중요시될 것이라고 미래학자들은 예견하곤 하는데요.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래전에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라고. 오늘도 전 세계 오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신 선교사님들, 바로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 전해 듣는 선교지 소식들과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시간 세계선교보고입니다. 먼저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에드가 부릅니다. 씨앗입니다. 난 땅속 깊은 곳 너무나 작은 씨앗,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어두워 보이는 건 캄캄한 어둠, 온통 어둠뿐이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나를 만드신 그분은 너무나 소중히 나를 안고 계신 그분은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봄이 찾아오는 날 눈부신 초록빛의 옷을 입고 또 언젠가는 화려한 꽃잎 달고서 주님의 향기 전할 그날 난 알고 있죠. 언젠가 탐스러운 열매를 나의 두 손에 가득히 안고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하신 그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 그날은 나 땅속 깊은 곳 너무나 작은 씨앗, 너무나 보잘것없는, 너무나 어두워 보이는 건 캄캄한 어둠, 온통 어둠뿐이지만 나는 알고 있죠. 나를 만드신 그분은 너무나 소중히 나를 안고 계신 그분은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봄이 찾아오는 날 눈부신 초록빛의 옷을 입고 또 언젠가는 화려한 꽃잎 달고서 주님의 향기 전할 그날 난 알고 있죠. 언젠가 탐스러운 열매를 나의 두 손에 가득히 안고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하신 그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한 그날은 지금은 너무 캄캄하기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그 꿈이 내게는 그 꿈이 있죠. 언젠가는 난 알고 있죠. 언젠가 봄이 찾아오는 날 눈부신 초록빛의 옷을 입고 또 언젠가는 화려한 꽃잎 달고서 주님의 향기 전할 그날 난 알고 있죠. 언젠가 탐스러운 열매를 나의 두 손에 가득히 안고서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하신 그대로
에드의 찬양 앨범 3집에 수록된 곡 씨앗이었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님들께서 보내주신 선교 편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올해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10번째로 발생했다면서 대만에서 보내온 소식인데요. 현재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흔들흔들 어젯밤에도 지진으로 흔들거립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흔들거려 성경책을 꼭 쥐고 있습니다. 언제나 멈추려나. 어젯밤에는 5도 이상의 지진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피해야 하는데 흔들리는 상황에서 피하지는 못합니다. 숨이 멈추는 것 같은 긴장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멈추기만 바랄 뿐입니다. 대만은 올해 2021년 10번째 규모 5 이상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대지진 전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월 7일 오전 1시 36분에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틀 후 2월 9일에도 새벽에 2번 연발로 규모 5.5의 지진과 1분 후에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지는 제가 사는 대만의 동북쪽입니다. 올해로 10번째 지진이라고 기상청에서 밝혔습니다. 저희 집에서 20분만 가면 태평양 바다가 있는데 근원지는 항상 제가 사는 동북쪽 지역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잦은 지진으로 몸이 흔들립니다. 이제는 웬만한 흔들림에도 적응이 된 듯합니다. 대만에 온 지 한 달여 된 1999년 9월 20일에는 7.6도의 대지진이 있었을 때도 학교 운동장으로 밤새도록 피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만은 지질 구조판이 접하는 지점에 인접해 있으며 과거에도 지진으로 큰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발생한 지진으로는 10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1999년에는 규모 7.6의 지진으로 2,000명 넘게 숨졌지요. 첫 번째 저의 선교지인 칠레에서도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어서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했습니다. 이젠 지진과 함께 생활을 하니 웬만한 흔들림에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매일 작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리니 시편 91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대만의 대지진 전진으로 잦은 여진이 있다고 합니다. 대지진이 오지 않도록 피해가 없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도소 퇴소 후에 또 정신지체자 퇴원 후에 사회생활 적응 못하는 분들을 위해 땅에다 농해와 양계를 가르쳐 자가 수입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양로원과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선교편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릴 내용은 흑해 연안의 아파지아라는 나라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우동수 선교사님이 제자도를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도를 생각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또 그 한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천하를 받드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나 말 다르고 물 다른 외딴 타양에서 이방인으로는 말입니다. 그러니 힘써 말씀으로 삶으로 가르치고 섬겨 열매를 거두도록 전력을 기울여야겠지요. 또 몸을 가진 사람들이니 이래저래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환경,
설비를 갖추도록 노동으로, 영혼을 품는 기도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가르침으로 최선을 다해 심지어 제자와 일꾼으로 세웠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서로 힘내고 격려하며 주님을 의뢰함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순전함과 충성됨으로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따르고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삶의 열매로 남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흑해 연안의 나라 아파지아를 선교하고 계신 우동수 선교사님이 전해주신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서태평양의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전해온 선교편지인데요. 이곳 괌에 사는 마이크로네시안들, 특히 축섬 사람들은 상당히 비만 체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현재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합니다. 하파다이 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네시아의 괌에서 긍휼사역을 한다는 변성유 선교사입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는 문희주 교수가 쓴 제주도의 역사에 대한 기고문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주도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국민학교 3학년 때 제주도를 떠났지만 고향에 대한 그림은 언제나 저의 마음속에 살았습니다. 문 교수는 제주도의 원주민을 폴리네시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는 타이완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일본의 오키나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카누를 타고 태평양을 향하며 팔라우와 괌 등 마이크로네시아로, 사모아와 통가 등 폴리네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2019년 12월 30일에 스티븐 쉴즈가 코리아타임즈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Studying Jeju Island in Endangered Language, 소멸하는 제주도의 언어 연구. 이 글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주도 언어는 어스트로네시아 언어체계로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유교 사상이 주를 이룬 본토와는 틀리게 목의 중심 사회라는 것입니다. 어스트로네시안 언어체계와 목의 중심 사회는 바로 마이크로네시안과 폴리네시안의 언어와 문화입니다. 이런 과학적인 입증을 통해서 제주도의 원주민은 폴리네시안이라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폴리네시안들은 어제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항해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보트 하나로 망망대해를 건넜습니다. 그들 나름의 항해술과 조선술이 발달하였습니다. 별자리로 위치를 파악했고 거친 파도를 헤치며 마이크로네시아의 섬들과 폴리네시아의 많은 섬들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수동적이지 않았으며 주어진 자연의 원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폴리네시아는 태평양에 흩어져 있는 섬들을 발견하고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문명을 건설했습니다. 여러 세기에 걸쳐서 폴리네시아의 심장으로 불리는 사모아 섬의 후손들은 태평양을 건너 동쪽의 타히티로 간 다음 북쪽으로는 하와이로, 남서쪽으로는 뉴질랜드로, 남동쪽으로는 이스터 섬으로 풀었습니다. 오늘날 삼각형을 이룬 이 거대한 해역을 가리켜 많은 섬을 뜻하는 폴리네시아로 부르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폴리네시안이라고 합니다. 폴리네시아의 서쪽에 위치한 섬들을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이란 뜻의 마이크로네시아라고 부릅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의 연구팀은 5천여 명의 사모아인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이들 가운데 25%가량이 비만 유전자를 보유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모아인들, 폴리네시안들은 정상인보다 비만이 될 확률이 30%, 40% 더 높습니다. 이런 비만 유전자는 유럽 인종과 아프리카 인종에겐 거의 없으며 아시아 인종에게서도 흔치 않습니다. 한 세포가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덜 쓰도록 만드는 이 비만 유전자가 과거에 폴리네시안들이 태평양의 여러 섬들을 정복하는 일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연구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서 저 멀리 떨어진 다른 섬으로 힘든 항해를 할 때
식량 부족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만 유전자 때문에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저장해서 망망대해에서도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폴리네시안들이 태평양의 많은 섬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동안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비결, 식량 부족으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비만 유전자 때문이었습니다. 괌에 살고 있는 마이크로네시안들, 특별히 축섬 사람들은 상당히 뚱뚱한 편입니다. 왜 뚱뚱할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비만 유전자 때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태평양을 항해하던 시절에 필요했던 비만 유전자가 현대에 와서도 축섬 사람들을 뚱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비만 유전자가 2021년 현대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비만 유전자가 2021년 현대에는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의 몸은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축섬 사람들이 뚱뚱하다고 너무 욕하지 마세요. 그것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뚱뚱한 축섬의 여자들을 보아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친근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여자인 저희 어머니도 뚱뚱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희 어머니에게는 폴리네시안의 비만 유전자가 강하게 작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네시아 괌에서 변성유 선교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최근 들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서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가 극성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정부도 이란인들이 이러한 범죄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스라엘인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관련 내용과 더불어 이스라엘 주요 뉴스를 조성은 전도사님이 전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안보 조직인 모사드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란인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짜 프로필 뒤에 있는 이란의 요원들이 이스라엘인들과 로맨틱하고 비즈니스적인 만남을 주선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매력적인 여성으로 가장한 이란 요원들은 이스라엘인들을 납치하거나 더 나쁜 케이스의 희생자를 만들기 위해 해외여행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안기관인 신베트와 모사드가 공동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관광 등 산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의 사진을 내걸은 가짜 SNS 프로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케이스들은 이스라엘의 민간인들과 접촉, 해외에서 만남을 조정했으며 그들을 로맨틱하거나 사업적인 만남으로 끌어들이려고 시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요원들은 걸프만과 아랍 국가, 터키, 아프리카와 유럽 여러 나라의 프로필을 사용했으며 성명에 따르면 이스라엘 기업인들을 겨냥한 이러한 사기들은 이란 정권이 의심받지 않는다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이고 또한 이 방법은 해외 거주 이란 반체제 인사들을 이란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도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충일을 기념해 전국에서 추모 사이렌이 울리자 이스라엘인들은 침묵을 지키며 1분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과 테러의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의 날은 오후 8시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시작되었으며 이어 서쪽 벽에서 르우벤 리블린 대통령과 아비브 코하비 IDF 참모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는 예방접종 증명서나 회복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과 예루살렘 야드 라바님 기념관에 있는 이스라엘 만국 기념관 등에 있는 사람만 본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5,000명으로 그 수를 제한했습니다. 추모 성화는 마야인 네타날에 의해 켜졌으며 그녀는 2009년 가자지구 카스트리드 작전 때 전사한 예호나탄 네타넬의 딸이었습니다. 코하비 사령관은 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을 가치 있는 임무에 보내며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만 명의 군인들이 매일 수많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들은 전문성과 지휘관들의 보살핌의 결과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또한 부상자들을 돌보고 납치당한 이들과
미아들을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나라에 돌려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하비는 죽은 이들은 나라를 지킨 이들이며 우리는 그들이 닦아놓은 길을 계속 가고 있다고 말하며 때때로 이스라엘이 혜택을 받고 있는 안전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모든 안전한 날 뒤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방어하며 침투와 총격 공격을 방지하고 습격, 공격을 저지하며 가해자를 체포하고 테러 공격과 민간인에 대한 무기 사용을 저지하는 군대의 노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일지 모르는 우리의 일상이 이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아니라 그들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한 그는 독립의 대가는 무거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르우벤 리블린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일은 전사한 군인 가족을 방문한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가족들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국민을 대표하여 머리를 숙였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이며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기억을 거룩히 하겠다고 다짐했으며 실종자와 포로가 된 병사들을 데려오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고 그러한 이들이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23일부터는 백신을 맞은 이들을 위한 국가 개방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오랜 기다림 끝에 세워진 이번 계획은 코로나 이후 멈춰졌던 이스라엘 관광을 다시 재개함으로 죽어가던 관광 산업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관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는 예방접종 백신을 맞아야 하며 둘째는 사전에 승인된 그룹만이 가능하며 세 번째로 모든 방문객들은 이스라엘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이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넷째는 벤구리온에 도착할 시 예방접종을 증명하기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계획의 개요에 따르면 제한된 수의 그룹들이 들어올 수 있으며 이 숫자는 건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또한 2단계에서는 건강상의 고려를 통해 개별 여행객 역시 이스라엘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자로 제한하는 이유는 같은 정책이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며 이스라엘에서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시민들은 역시 호텔이나 박물관, 레스토랑 등에 방문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독교계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전 북미 이스라엘 관광청장은 낙관적인 상황이나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북미에는 이스라엘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의 단체들이 있고 이것이 잘 진행된다면 올 가을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오리트 파르카슈아 코엔 관광부 장관은 이스라엘 경제의 성공은 오직 하늘을 열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 관광만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관광 산업을 되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으며 식당, 호텔, 사이트, 관광 가이드 등 많은 이스라엘인들의 일자리 창출 역시 이에 달렸기에 계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의 73번째 독립기념일이 수요일 저녁부터 목요일 저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독립기념일과 축제가 시작되면서 애도하는 것에서 축하하는 것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모든 집회가 폐쇄된 후 수요일 공개적인 기념식에서 73번째 독립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국가의 5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함에 따라 이스라엘은 비록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로 제한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경제를 크게 재개하고 대규모 공개 모임을 허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 현충일을 맞아 이스라엘이 슬픔에 잠긴 묘지 방문과 이스라엘 전쟁에 희생되거나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로 애도하던 것에서 축하로 감정의 전환을 했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국가기념식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나라의 영웅들 덕분에 우리는 73번째 새 삶을 살고 있고 나라를 이룩한 놀라운 업적과 번영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현지에서 조성훈 전도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전해주신 선교 편지와 기도 제목들은 인터넷에서 세계 선교 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히 접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뉴데이 밴드가 부른 찬양 내게 강같은 평화로 세계 선교 보고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